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아내를 믿지 못해 중요한 비밀을 아들에게만 털어놓은 신랑 이야기입니다. 옛날 경상도 진양에 김씨성을 가진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이 오랜 병환으로 몸져 누워 있었는데 아내는 정성스레 간호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남편을 간호하느라 아내는 적잖이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아내에게 아들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부친의 부름을 받고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 하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렇게 편찮아서 언제 어느새 세상 버릴 줄을 모르는데 나한테는 못할 말이 있고 자식한테는 나 모르게 따로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아내는 아들이 들어가자 문 밖에서 살그머니 엿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마을 우물에 나를 모셔다오. 어머니가 알려달라고 해도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 너희 어머니가 알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이 일이 탄로가 날 것이고 모든 것이 수포가 될 것이다. 명심하고 있다가 내가 죽거든 그렇게 해다오. 그게 내 마지막 유언이다. 그 유언을 한 후 이틀 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초상을 가짜로 치렀습니다. 한밤중 아무도 없을 때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 아들은 동네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마을 우물 안에 모셨습니다. 그날 후로 집안 살림이 날이 갈수록 나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 집은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희한하게도 부자가 됐네. 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해가 지나자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화장을 하고 새 옷으로 치장한 어머니가 장날이 되면 장터에 다녀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밤이 깊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들은 모른 채 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귀에 들어왔습니다. 김씨네 마님이 요즘 혼자 사는 몸이 아닌 듯하더라. 장터 쪽 주막에서 어떤 사내와 자주 어울린다던데? 아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이한 유언을 지켜가며 살림을 불린 것도 모두 집안을 위한 일이었는데 어머니가 딴 마음을 품고 외간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소문은 아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바쁘신가? 장에 자주 나가시는데 집안 살림은 이제 제가 맡겠습니다. 논문서와 반문서도 제 이름으로 바꿔두는 게 옳을 듯합니다. 아들의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집안의 주인이 되었느냐. 이 집 재산이 내 아버지 덕이냐 아니면 내 덕이냐. 아들은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긴 뜻을 어머니가 잊으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말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바닥에 내던지며 외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 재산이 어찌 생긴 줄이나 알고 큰 소리 치느냐. 내가 잘해서 우리가 부자가 된 줄 아느냐. 내 아버지 시체를 가져다가 우물물에 담가 놓아서 부자가 된 거지. 내 복으로, 내 능력으로 잘 된 줄 아느냐.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우물 안에 있다는 걸 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자가 다투는 소리를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을 사람들은 당장 우물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망룡이 되어 승천하려던 시신이 순식간에 원래의 시체로 변해 물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부자이던 김씨네 집도 점점 가난해지더니
마침내 폭삭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의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 죽은 자식에게서 자손을 보는 혈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평산이란 마을이 있었는데 5대 독자인 신씨 노인이 그 마을에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어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다행하게도 늙음하게 아이 한 명을 얻어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6대 독자를 잃어버렸으니 조상님 볼락도 없고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구나. 나도 아들 따라 죽어버려야겠다. 신씨는 그날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죽은 아들과 함께 지나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외칠 뿐이었습니다. 신씨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영감,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도 죽고 나도 죽겠소. 이왕 죽은 건데 아들 때문에 따라 죽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여보, 제발 문 좀 열어보시오. 아내가 밖에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신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신씨와 오랜 교분이 있는 큰 스님이 한 분 사셨는데 도력이 높다고 소문이 자자한 스님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신씨의 아내가 스님을 찾아가서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큰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인 어른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아이고 스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 주인 양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사랑에 있는데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러니 스님이 직접 말씀드려 보세요. 방문을 당겼지만 열리지 않아서 문을 부수고 스님이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보니 신씨 어른이 죽은 아이를 이불 속에 눕혀놓고는 여전히 관세음 보살 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벌써 죽은 지 한참 되어서 상한 냄새가 방 안에 진동하고 스님이 신씨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시주님, 눈 똑바로 뜨고 소승을 좀 쳐다보소. 아이가 반이나 썩었는데 지금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오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신씨는 그제야 정신을 좀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실없고 미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스님이 신씨를 살살 달래며 말했습니다. 소승에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내 말 한 번만 들으면 어떻겠소이까? 죽은 아들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게 소승이 힘을 조금 쓰겠소이다. 그 말을 들은 신씨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금방 시무룩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스님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스님은 자기 말을 믿고 동네 어귀의 주막 뒤가 혈처이니 그곳에 맷자리를 쓰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가 명당입니다. 그러니 소승의 말을 믿고 아이를 묻어주면서 평소 좋아하는 물건을 묘 안에 넣어주세요. 스님의 말대로 신씨는 아이가 잘 가지고 놀던 은장도를 아이와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죠. 신씨 역시 아이를 잊고 평소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씨가 사는 마을에 고을 원님과 원님의 딸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다 있죠.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원님과 그 딸은 할 수 없이 가까운 주막에서 하루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원님 일행이 하루 저녁 머물기로 하자 소나기가 멈추었고 하늘이 점차 맑아졌습니다. 저녁 무렵 원님의 딸이 주막 주변을 산책하는데 어떤 총각이 무덤 뒤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원님의 딸에게 가까이 오더니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왜 이래요? 이거 놓으세요. 그게 아니고 그대하고 나는 하늘이 점지해준 천생배필이요. 서로 실랑이 하는 중에 원님의 딸이 살짝 총각을 쳐다보니 너무나 잘생긴 대장부였습니다. 원님의 딸이 한눈에 홀딱 반했습니다. 둘이 하룻밤을 보내곤 서로를 증명할 정표도 주고받았습니다. 총각은 원님의 딸에게 은장도를 주었고 원님의 딸은 금가락지를 빼주었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지낸 후 총각이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원님의 딸은 매우 안타까웠지만 언젠가는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는 참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님은 관하로 돌아가 그 전과 마찬가지로 고을을 다스렸습니다. 원님의 딸도 원님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원님 딸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원님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양반의 딸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떤 놈이냐? 아버지, 저는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죄 지은 일이 없고서야 그럴 턱이 있나? 아니 때 나궁이에 연기 날 턱이 있느냔 말이다. 원님의 딸은 할 수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원님은 일단 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딸이 몸을 풀자 딸이 낳은 갓난아이를 데리고 예전에 그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주막 옆에는 과연 조그만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님은 묘비에 적힌 무덤의 주인을 찾아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원님이 그 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가 당신 집 손자니까 데리고 가세요. 이 아기가 내 손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떤 놈의 자식인지 내가 어떻게 알고 봤습니까? 원님이 노인에게 사연을 이야기하고 은장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걸 믿었습니다. 원님이 보여준 은장도가 바로 자기가 아들을 묻을 때 함께 묻었던 은장도였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찾아왔던 스님이 죽은 아들에게서 손자를 보는 혀를 맷자리로 잡아줬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공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소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별다른 계획이 있을 때까지 매주 화요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신화, 전설 등을 올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쇼츠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